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였죠. 의무 임대 기간에 따라서 단기 임대, 장기 임대. 단기 같은 경우는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었고 장기는 이제 8년이었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만 등록을 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는 면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면적 기준은 단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각 세법에서 요구하는 세제 혜택이 있었고 거기에서만 이제 요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액 제한은 반드시 이제 준수를 해야 됐었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주택이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주택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예외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택이 있었을 때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 내 의지에 의해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뭐였죠?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함이 가장 컸을 거예요. 왜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리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준수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았을 때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번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그 주택의 구분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아까 오피스텔은 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안에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형태는 단기 임대 4년, 장기 임대 8년으로 구분을 했는데, 앞으로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도가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단독주택은 상관없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못하게 막겠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만 남죠? 다세대 주택,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놨습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고 파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오피스텔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임대 형태는 단기 임대 4년, 장기 임대 8년이었잖아요. 근데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죠? 장기 임대주택만 남겠죠. 장기 임대주택이 지금 8년인데 이 8년의 의무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임대주택은 신규 등록을 이제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전환을 불가하도록 만들어 놓겠다. 장기 임대주택은 그동안에 운영됐던 거 그대로 운영하는데, 일단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막아놓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등록을 한다 하면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에 한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개편이 됩니까? 민간임대주택에는 특별법을 개정한 후 즉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7월 11일 날 대책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이제 대책 발표 다음 날 이후에 단기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하거나 아니면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앞으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방자치단체에 간다 할지라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기를 장기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7월 11일 이후라고 하면은 설령 내가 단기로 등록하고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됐다 할지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무인 납죠. 대책 발표일이 7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 날에 단기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아니면 단기 임대주택을 당일 대책 발표일 현재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그날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지난번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 발표됐었을 때 발표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 과세에서 10%의 추가 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입법 예고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준용해서 본다 하면은 대책 발표일까지 즉 7월 10일까지 단기 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바꾼 경우에 한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정확한 거는 나중에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는 폐지가 되고 장기만 남고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언제부터? 이것도 법 개정 후 즉시 시행이 됩니다. 법 개정이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제도가 개편된다는 얘기였고, 지금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기존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를 말소하는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상당히 파격적이죠. 볼게요. 기존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신규주택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때 단기 임대주택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도 이제 등록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등록 말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땠죠? 내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가 말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말소를 하려면은 말소 사유에 들어가야만 말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의무 임대기간 동안에 내가 던질 수도 없었죠. 양도를 할 수도 없었죠. 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자동 말소가 되고,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에 따라서 등록 말소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대신 요건이 붙죠. 의무사항을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가지고 꼭 임대기간을 채워야 등록을 말소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내 의사에 의해서 말소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말소한 이후부터는 세제 혜택을 적용을 못 받겠죠.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은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었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를 한다고 하면 아예 못 받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이제 단기는 이제 단기 임대주택은 4년이라고 했잖아요. 4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자동 말소가 된다.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8년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자동 말소가 된다. 설령 내가 4년 8년으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내 의지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물론 그때도 과태료는 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 자체가 완전히 개편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후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대책 발표에서 이미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 말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3년도 뭐 이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도 매입 임대 주택으로 해가지고 5년짜리 등록을 했었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5년 의무 임대 기간 다 지났잖아요. 이제 법이 개정되면은 이 사람들 다 자동 말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4년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났어요.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끄집어 갈 수 있었죠. 끄집어 가면서 나는 종소세도 합산배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감면도 받고 기타 등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년짜리 4년 끝나면 더 이상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시켜주지 않겠다. 자동 말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4년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단기 임대로 등록을 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어요.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어떻게 됐죠? 보시면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두 채가 있었는데 하나를 임대사업으로 단기로 등록하고 나머지 한 채를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얘를 5년 동안 끌고 가야 이 비과세가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4년 지나면은 얘를 말소를 시키겠대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비과세 받은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8년짜리 장기 등록을 했습니다. 8년짜리 장기 등록한 이유는 뭐냐면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는 굉장히 큰 혜택 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고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꾸준히 의무사항을 준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기 임대의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말소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받으려면은 요건이 어떻게 됐죠?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요거 역시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싶어도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8년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은 나는 2년만 더 임대로 공하면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못 충족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년짜리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임대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 임대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나는 3년 또는 5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은 재건축되기 전에 임대기간하고 재건축 이후에 임대기간하고 통산해가지고 8년, 10년을 합산하기 때문에 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또는 양도세 100% 감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같은 걸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등록을 못한대요. 아파트는. 그러면 5년 있다가 재건축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내가 이제 신축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는 법 개정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등록을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세제 혜택 받은 거 또는 받을 거,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거 또는 받을 거에 대해서 추징당하고 못 받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 세제 혜택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국토교통부에서 그냥 임대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이게 실질적으로 세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발표 때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보도 자료가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 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 사업자, 즉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종 위반 행위를 준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즉 4년 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할지라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추징을 않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앞으로 70% 양도세 100% 감면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대한 대책이 별도 특례 규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언제만 이렇게 가입을 했냐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었을 때, 즉 내가 진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만 그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즉 매입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대책 안에서는 모든 임대주택, 즉 건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매입 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거고, 신규 등록, 앞으로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도 향후적으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역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한 이후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단기 임대주택은 향후적으로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 보니까 의무임대기한이 말소됐었을 때 이제 자동 말소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미 의무임대기한이 경과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말소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임대주택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나 종합소득세, 기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금 그렇죠. 2017년 12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할 테니까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행된 지 불과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한테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다른 변화에 맞춰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